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미술 전시회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VIP 초청장 덕분에 온 곳이었는데 평소 미술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전시장 한편에서 작품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참 우아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작품을 바라보는 지연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몽환적인 그 눈빛에서 예술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치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작품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작가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계속 보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꿈은 언젠가 자신만의 개인전을 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할 때 지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연구원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지연이 제 직업을 듣고는 감탄했어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연구원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일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느껴졌거든요. 각 작품에 대한 지연의 해석을 듣고 있으니 같은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좋아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연은 현재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집세도 부담스럽고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더군요. 미술학원 강사비만으로는 서울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였죠. 월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하기까지 해서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 프리랜서 일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일러스트 의뢰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짠해졌어요. 이렇게 재능 있고 착한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지연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받는 연봉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하루 소중해졌고 이런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달 정도 사귀고 나서 지연의 집에 처음 가봤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어요. 습기 때문인지 벽지가 일부 떨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도 났습니다. 미술용품들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여기서 작업하기 힘들겠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지연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귄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지연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원장의 갑질도 심하고 급여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야근을 시키고 월급도 제때 안 줘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제대로 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연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거든요. 동시에 지연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재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그동안 보여준 작품들을 보면 정말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럼 당분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미안해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연 씨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지연의 반지하 원룸은 습하고 좁아서 제대로 된 작업을 하기 어려워 보였거든요. 특히 디지털 작업을 하려면 좋은 장비가 필수적이었어요. 전시회 준비를 위해 장비가 필요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하고 애플 펜슬, 그리고 맥북도 있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꽤 나가는 장비들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2억 5천만 원 정도였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출장 수당과 각종 프로젝트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더 여유가 있었고요. 디자인 소프트웨어도 구독해야 해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알겠어요. 다 준비해 드릴게요. 지연이 새 장비들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처음 켜봤을 때 지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어요. 마치 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은 것처럼 신나해했습니다. 펜슬로 화면의 첫 번째 선을 그을 때의 감동적인 표정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물건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작업용품에만 돈을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치품들을 살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디서 이런 걸 샀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이건 친구가 빌려준 거예요. 지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소비 패턴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작업용품을 사준다고 했는데 정작 작업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가면 항상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거나 SNS를 보고 있었어요. 전시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직 구상 단계예요.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연이 답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지연의 그림에서 자꾸 낯선 남자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였어요. 얼굴은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남자였습니다. 패션 감각도 좋아 보이고 체격도 좋은 남자였죠. 이 남자 모델은 누구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작품에 필요해서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출장이 잦은 편이라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방연구소나 대학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전국 각지의 의료진들과 협력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날도 부산 대학병원 출장을 갔다가 하루 일찍 끝나서 서울로 돌아왔어요. 지연에게 깜짝 선물이라도 사주려고 백화점에 들렀는데 문득 지연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연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외출했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가려는데 집 앞에 지연의 아이패드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떨어뜨린 건지 화면에 금이 가 있었어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아이패드가 집 앞에 떨어져 있어요. 괜찮나요? 아, 맞아요. 급하게 나가면서 떨어뜨렸나 봐요.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제가 가져다 놓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지연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패드를 책상 위에 놓으려는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원래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 오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연이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오빠가 있다면 분명 소개해줬을 텐데 말이에요. 혹시 사촌 오빠나 친척일까 싶어서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오늘 브런치 어땠어? 다음에는 더 좋은 곳 가자. 새로 나온 가방 어때?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세준이 모르게 조심해서 만나자.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민준이라는 사람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연과는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도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대화였어요. 요즘 돈 많이 드는구나. 괜찮아? 응, 세준이가 다 지원해줘. 연구원이라 월급이 꽤 돼. 키읔키읔키읔 그래도 조심해. 너무 많이 쓰면 의심할 수도 있어. 괜찮아. 걔는 연구만 하는 바보라 눈치도 없어. 마지막 메시지를 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지연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와 사랑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었다니요. 연구만 하는 바보라니요. 제가 그렇게 순진하게 보였나 봅니다.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지연이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을 민준에게 자랑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이패드, 맥북, 심지어 제가 사준 반지까지 모두 민준과의 데이트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연의 꿈을 응원한다며 사준 모든 것들이 다른 남자와의 만남에 이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써먹은 것 같은데? 민준의 메시지였어요. 조금만 더 전시회 준비한다고 하면서 좀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의 답장이었습니다. 뽑아낸다는 표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냉정해지기도 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보이도록 여러 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연의 계좌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보내준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호텔 비용까지 모든 게 제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연구원다운 철저함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정확히 알았으니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어요. 증거를 수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 일이 끝나서 지연에게 깜짝 방문이라도 해볼까 생각했어요. 물론 진짜 목적은 지연의 행동을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였지만요. 메시지로만 본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다르니까요. 지연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이 켜져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지연의 웃음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낮고 깊은 목소리가 지연의 높은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며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거실에서 지연이 어떤 남자와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옷차림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명품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아마 메시지에서 봤던 그 민준이라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요즘 어때? 괜찮아? 민준이 지연에게 물어봤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그 바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바보가 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 들어야 했어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 끌면 눈치챌 수도 있잖아. 괜찮아. 지금도 그 돈 줄 몰라. 걔는 완전 연구실 좀비야. 하루 종일 실험실에서만 있으니까.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돈줄이라니요. 제가 지연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단순히 돈줄 취급받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민준이 지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우리 브랜드 런칭 자금 마련됐잖아. 당연하지. 우리 사이인데. 지연이 민준의 볼에 키스하며 답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민준이 물어봤어요. 조금만 더. 전시회 준비비 명목으로 한 번 더 큰 금액을 뽑아낼 계획이야. 그 다음에 정리할게. 얼마나?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우리 브랜드 초기 운영비로 충분하잖아. 지연아, 넌 정말 천재야. 민준이 지연을 껴안으며 웃었어요. 그치? 연구원들은 진짜 순진해. 특히 세준이 같은 타입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거든.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 않아? 민준이 물어봤어요. 뭐가? 어차피 우리가 헤어진 건 내 잘못이 아니었잖아. 내가 사업 실패해서 돈이 없어진 거지.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덕분에 두 사람이 다시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명확한 증거였어요. 지연이 저를 이용해서 민준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제 돈으로 민준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차가운 냉정함도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저를 바보라고 했죠. 연구실 좀비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연구원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완벽하고 체계적인 복수를 계획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훈련받은 체계적 사고방식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실험을 설계할 때처럼 변수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지연에게 제공했던 모든 금전적 지원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은행 계좌 명세서를 뽑아서 지연에게 보낸 모든 돈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생활비, 장비 구입비, 작업실 보증금, 전시회 준비비, 심지어 데이트 비용까지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도 고발할 수 있겠는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았어요. 게다가 지연과 민준 모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형사소송은 처벌이 목적이지만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이 목적이니까 더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다음 단계는 지연의 생활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지연이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은
제가 보증금을 내고 월세도 대신 내주고 있었거든요. 명의는 지연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계약 유지하고 그 이후로는 해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께는 미리 알려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카드 문제였어요. 지연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였습니다. 당연히 사용 정지 신청을 했어요. 카드 분실로 인한 사용 정지 신청드립니다. 새 카드 발급은 언제 하시겠어요? 당분간은 발급하지 않겠습니다. 은행 계좌도 정리했습니다. 지연이 알고 있는 계좌는 모두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로 옮겼어요. 회사 급여 계좌도 변경했습니다. 지연이 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사준 물건들을 회수하는 거였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모두 제 소유였거든요. 영수증도 다 있었고요. 구매 당시 제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이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특정 물품들만 회수하고 싶은데요. 어떤 물품들이신가요? 아이패드, 맥북, 책상, 의자, 그리고 제가 구입해준 가전제품들이요. 상세한 목록을 알려줬어요. 언제 가시겠어요? 이번 주말에 집주인이 외출했을 때요. 지연의 일정을 파악하는 것도 쉬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올리거든요. 이번 주말에 민준과 함께 강남에서 쇼핑을 할 예정이라고 스토리에 올려놨어요. 친구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지연과 헤어질 예정이라고는 알려뒀어요. 혹시 지연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일 있었어? 친한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알겠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에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사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말했어요.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죠? 증거가 명확하니까 90% 이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드디어 실행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연이 민준과 함께 강남으로 쇼핑을 떠났다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쇼핑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마 제 돈으로 또 명품을 사러 간 모양이었어요. 이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지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영수증과 구매 증명서들을 가져갔습니다. 혹시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했어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니까요. 이 목록에 있는 물건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상세한 리스트를 건넸어요. 아이패드, 맥북, 책상, 의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까지. 제가 구입해서 지연에게 제공했던 모든 물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연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준 향수나 액세서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영수증과 대조해가며 확인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많네요. 이사 직원이 감탄했어요. 네, 한 사람이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갖춰줬었거든요.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2시간 만에 지연의 집은 텅 빈 상태가 되었어요. 남은 건 지연 본인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제가 사준 것들이었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는 번거로워서 그냥 놔뒀어요.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겨뒀어요. 지연 씨,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실 좀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요. 앞으로 민준 씨와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 월세는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카드 사용도 정지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마이너스 김세준.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꾸며줬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빈 방일 뿐이었어요. 묘한 허탈감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지연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쇼핑을 마치고 카드가 안 된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저녁 8시쯤 지연이 집에 도착했나 봅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말은 이미 편지에 다 써놨거든요. 오후 9시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어요. 세준아, 뭔 일이야? 왜 이래? 전화 좀 받아. 10시에는 좀 더 간절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발 연락해줘. 얘기 좀 하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11시에는 톤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자정이 넘어서는 절망적인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월요일에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상대방에게 송달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상대방 남성분 회사 정보도 확인했는데 투자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추가 계획이 떠올랐어요. 민준의 패션 브랜드 투자자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투자 철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민준의 브랜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았더군요. 투자자들의 연락처도 공개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투자하신 브랜드 대표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메일을 작성했어요. 물론 증거 자료들도 첨부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송 진행과 동시에 지연과 민준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쫓겨난 지연은 갈 곳이 없어서 민준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도 자신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투자 철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신뢰도보다 대표의 인격적 문제가 더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브랜드 대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금 회수를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습니다. 민준의 브랜드는 출시도 제대로 하기 전에 망해버렸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돈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취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지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신용카드가 정지되면서 신용등급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신 내주던 각종 할부금들이 연체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어요. 휴대폰 요금, 보험료, 심지어 넷플릭스 구독료까지 모든 게 연체되었습니다. 세준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지연이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미술 커뮤니티에서도 지연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누군가 지연의 이중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지연을 질투하던 다른 작가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술계는 생각보다 좁은 바닥이라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진짜 충격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순수해 보이더니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네. 프리랜서 계약 취소해야겠어. 지연이 그동안 맡고 있던 일러스트 작업들이
하나둘씩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의뢰인들이 지연의 스캔들을 알게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한 거였습니다. 특히 아동도서 일러스트 작업은 모두 취소되었어요. 특히 치명적이었던 건 준비하고 있던 개인전이 취소된 거였어요. 갤러리 측에서 작가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전시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지연 작가님, 저희 갤러리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전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지연이 꿈꿔왔던 개인전이 완전히 무산된 거였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작품들도 쓸모없게 되었고요. 이미 인쇄된 포스터와 팜플렛도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민준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패션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바닥이라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다른 브랜드들과의 협업 기회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 미안하지만 이번 콜라보는 취소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상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준이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패션업계에서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패션쇼에서도 퇴출당했고 매장 입점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는 거절해 주세요.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세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모든 걸 되돌려줄게.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되돌려준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지연의 계정을 확인해 봤어요. 예전에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팔로워 수도 급격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던 팔로워가 100명도 안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게시물은 간단한 사과문이었어요. 그동안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댓글은 대부분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완벽한 몰락이었어요. 소송이 끝난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예상대로 완전 승소였어요. 지연과 민주는 연대에서 8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제가 피해자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완전 승소입니다.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항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여력도 없고 승소 가능성도 없으니까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서는 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는 완료되었지만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허무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회사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궁금해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많이 밝아졌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요즘 일에 더 집중하는 것 같더라. 사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았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도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요. 세준 씨, 이번 신약 개발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부장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요즘 업무 처리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특히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더군요. 리더십도 많이 늘었고요. 팀장이 되면서 연봉도 3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연과 헤어진 후에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일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 같았어요.
지연과 민준의 근황은 가끔 들려왔어요. 지연은 결국 서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미술 관련 일은 완전히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은 작은 회사라고 들었어요. 민주는 더 비참했어요. 신용 불량자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 기존 인맥들도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지금은 작은 의류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지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세준아, 정말 미안했어. 그래도 사랑했던 건 진짜야. 행복하게 살아줘.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저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회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답장할 이유도 없었고 이미 완전히 끝난 일이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물론 연애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해요. 회사 동료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다시 연애할 생각 없어? 친구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똑똑하게 할 거예요. 지연과의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감정에만 의존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상대방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나를 속이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일로 제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했거든요. 연구실 좀비라고 놀렸던 지연의 말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그 연구실 좀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